타카하시 쇼코. 혹시 그녀를 특정 장르의 배우로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은요, 그녀를 둘러싼 거의 모든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지적인 시선을 제시합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글의 핵심,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냥 포르노 배우가 아니다. 자기 희생적이고 비자발적인 연기자다. 와,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그녀를 봐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풀려나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천사의 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데뷔를 두고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이 글은 그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순수한 이미지의 아이돌이 사생활 유출이라는 거의 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보통은 여기서 그냥 사라지겠죠. 근데 그녀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그녀는 숨거나 도망치는 대신에 가장 논쟁적인 방법으로 그냥 정면으로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반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녀는 스스로 추방된 천사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그냥 직업을 바꿨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스캔들과 대중의 시선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타락이라는 서사 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 퍼포먼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남이 쓰게 놔두지 않고 스스로 다시 쓴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분석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 패배의 주체성. 아니,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바로 그 역설 속에 그녀의 진짜 힘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패배를 연기하는 게 어떻게 개인의 힘이 될 수 있는가? 이 글은 바로 이 매혹적인 모순의 핵심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그리고 이 문장이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순수했던 이미지를 패배하고 상실하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립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걸 얻어낸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체성이라는 건 바로 이 성적 주체성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녀는 대중들이 만들어낸 실패한 아이돌이라는 딱지를 그냥 받아들이길 거부했어요. 대신에 AV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에로티시즘과 욕망의 주인이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수동적인 구경거리에서 능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되찾았을까요? 이 3단계 과정에 그걸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관객들의 훔쳐보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둘째, 그 시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되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시선을 에너지 삼아서 자신만의 에로틱한 이야기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이죠. 자, 이렇게 스스로 주체가 된 그녀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다른 에로틱 언어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AV라는 장르의 미학 자체를 뒤흔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AV 장르에서 여성에게 기대했던 역할, 뭐랄까, 클리셰가 딱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당하는 수동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판무파탈이거나.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타카하시 쇼코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대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제3의 길을 만들어낸 거죠. 심지어 연기 스타일뿐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외모조차도 기존의 문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뚜렷한 윤곽선, 어딘가 소년 같은 분위기. 이건 당시 AV 산업이 선호하던 전형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녀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미적 기준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자, 이 글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장르의 본질적인 목표를 정말이지 숨김없이 아주 날 것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포르노라는 장르가 추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위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방금 보신 그 노골적인 욕망, 그걸 이 글에서는
본질적인 외설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글의 주장은 뭐냐면 타카하시 쇼코는 이걸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실패했다는 거죠. 정말 과감한 평가 아닌가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이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그걸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던져줬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상실과 자기 성찰에 대한 독백, 즉 서사가 이끄는 심리적인 에로티즘입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자극을 넘어서는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녀는 전통적인 AV 배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체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정말 시적이면서도 강력한 개념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신기루의 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녀는 신기루라는 겁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인 욕망과 불안이 만들어낸 일종의 환영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녀는 한 명의 배우를 넘어서 그 시대가 낳은 하나의 현상이었던 겁니다. 신기루라고 해서 약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그녀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전직 그라비아 모델이라는 타이틀이 그녀를 신비롭게 만들었고 주류와 비주류, 그 경계에 대한 대중들의 묘한 집착이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장래의 법칙을 따라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경계선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어느 한쪽 세계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고 그 두 세계의 경계선 위에 존재하는 능력, 바로 그 불안정한 경계야말로 그녀가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무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예술가란 한 장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장르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타카하시 쇼코라는 현상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